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세상이 잡히질 않네요. 어려운 시국에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분위기가. 이재명이 나오는 게 친일몰이를 하고 이렇게 지금 민노총 등등에서 광화문을 덮을 기세가 이게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사태로까지 용어가 이재명 사태. 사태로까지 현재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태라고 한다면 그 본질이 그 주체인 이재명 씨가 정과 사범에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그 노출됐던 형수와의 대화 녹음 내용 아주 쌍욕에 이 방송에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그 인성, 그 사람의 인격이 도대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그런 욕설 파동을 비롯해갖고 지금은 그의 온 몸에 10여 가지의 부패 사건의 중대 피의자,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1차 공판이 열리는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판이 기다려 있고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1차로 무리하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시 8월 말에 당대표 걸치고 그리고 169명 국회의원들을 방탄의원단으로 방탄의원단으로 그리고 국회에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상임위의 모든 현안이 이재명 문재인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걸 이슈화했어.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일에는 친일 국방론, 한미일의 동해상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을 이재명 대표는 독도 근해에서 하고 있다. 독도에 일본 자위대가 상륙하여서 우길기, 일본 이 자위대의 상징 깃발 우길기를 흔들고 장차 대한민국에도 남한에도 상륙할 수 있다. 이런 친일 국방을 이게 획책하고 있다. 이 정권이 친일 국방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가. 그러니까 일본은 적이다 이거죠. 적. 그러다가 어제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어제 이재명이가 한 말 똑똑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다시 그 불행을 되풀이한다.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만행을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일본과 손을 잡고 독토를 위협하는 훈련장까지 내주는 이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영합함으로써 이게 다시 일본 강점기의 그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말이 근사하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가끔 그 말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상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논리대로 하면 일본은 과거에도 우리의 적이었고 지금도 현재도 적이며 미래에도 적이다. 불구대천의 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어떻게 한미일 그 연합훈련으로 손잡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 대목은 잠깐 끊어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우리 역사, 동양 역사, 나아가 세계 역사의 기초도 익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뭐 이 얘기를 하는 박찬종이 너는 그럼 잘 아느냐? 아니 저 잘 모릅니다.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책도 보고
유튜브에 아주 좋은 방송들이 많아요. 그걸 열심히 듣고 그런데 제가 이재명 씨에게 되묻고자 합니다. 일본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한다면 청나라와 중국은 원수가 아닌가? 그렇죠. 청나라와 중국은 원수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자 가까이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부터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한 그 12년간 예. 그 이전부터 이게 조선은 청나라 속국이었지요. 그렇죠. 조공 바치고 그게 황제의 뭐 생일 뭐 이럴 때 늘 이게 사절들을 보내고 완전히 속국이었는데 그 지금 1882년에서부터 청일전쟁이 발발한 그 기간에는 윈스카이 원세계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예. 경복궁 근정정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예. 고종 임금에게 올라오는 모든 서류를 점검을 했어. 그랬죠. 이게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확실한 기록을 보고 뭐 네. 깜짝 놀란 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원세계란 놈이. 그때 나이가 여기 왔을 때가 25인가 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여기서 완전히 총독. 네. 그리고 누구도 궁궐 안에 경복궁 같은 궁궐 안에 가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주 제한되어 있죠. 원세계는 세자라든지 왕족 외에는. 근데 원세계는 가마를 타고 이게 임금 침정까지도 가마를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 사무실 차례가 전부 이게 서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내를 다니다가 이게 사형수 집행하는 현장에도 가가지고 그게 망나니들의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서울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총독 이놈이 칼로 가지고 말이야 그 사형수를 대신 집행하고 뭐 이게 온 천지가 원세계 천지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요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광해군이 등극했잖아요. 네. 그 광해군은 외교에 있어서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7년간 분탕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재개를 했습니다. 네. 광해군이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논리대로면 광해군도 때려 죽여야지.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그거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등극하고 그러니까 수신사를 보내가 재개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제한적으로. 그런데 인조가 등극하고 나서는 어찌 되냐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을 기억해야 됩니다. 1636년 이재명 씨 병자호란 1636년 10만 대군을 청태종이 몰고 와가지고 남한 삼성을 45일간 포위해가지고 그리고 어찌 했느냐 삼전도 지금 잠실 롯데호텔 앞 그 삼전도에서 인조 임금을 9계단을 쌓은 그 위에 황제가 앉아있고 그 밑에 신화복을 입혀가지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이마에 땅바닥에 쿵쿵 소리가 나야 돼.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그걸 삼두 고개락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상 20만 명 내지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30만 명은 포로로 인질로 붙들려 가가지고 왕세자도 9년간 포로로 하고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게 불구대천의 이 원수 국가가 아니냐 이게. 이게 중국은 과거에도 우리가 모셔야 되고 현재도 시진핑을 모셔야 되고 그 미래에도 모셔야 되고 이게 이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정진석 대표가 그 확실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조가 망한 것은 이를테면 일본이 무력으로 공격을 해갖고 우리가 방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합병당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나 참 좀 미안한 얘기다. 내가 아는 뭐 역사 상식에 기초해서 본다면 할 말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05년에 을사보조회과 1910년에 한일 합방은 남산에
토대를 가지고 덕수궁에 있는 임금을 위협했어요. 네. 위협. 그래 놓고 돈을 갖다 준 겁니다. 양면을 했어. 위협하면서 고종 황제에게 정치 자금을 듬뿍 갖다 주고 황실의 알력을 보존할 테니까 외교권 요금은 을사보호조약으로 그래 체결하자. 이러고 이른바 을사오적에도 듬뿍 정치 자금을 줬어. 지금 우리는 그 민주당이 당장 을사오적을 잊어버렸냐 이런데 아니지. 고종 황제가 주범이야. 을사조약에 매국 행위를 하는 그럼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적 대신을 모아놔놓고 이게 이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황실의 알령은 보호해준다 하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조약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완용 일당들이 물론 거기에 안 됩니다. 전하 이런 놈이 나왔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지요. 근데 그런 놈이 안 나오고 그냥 순종해가 지놈들도 돈 받아먹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일본에게 쉽게 먹혔는데 자 중국의 양무 운동을 비롯해서 청조를 타도하는 이게 운동했던 지성인들의 대표였던 양계초가 네.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긴 것이 조선은 자멸했다. 맞는 말이죠. 자멸했다. 자멸한 거예요. 이런 기록을 이재명은 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본은 과거, 현재, 미래도 적국이다. 중국은 그럼 어떠냐? 말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존숭 대상이고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도 그렇게 엄청나게 당하고도 당한 밀도로 따지면 병장호란때 당한 게 더 심각하지. 그렇죠. 수십만 명이 포로로 갔으니까 왕세자까지 포로로 가고 이게 나라야. 당한 연도도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그 중국은 과거도 존숭 대상이고 현재도 시진핑이 이렇게 하고 미래도 그렇게 하고 그럴 것이냐. 그리고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이게 사실관계와 다르거든. 그렇죠.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때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여가 이렇게 합동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때 동해상에서도 이른바 이재명이 말하는 독도 앞바다에서도 그 훈련을 했고 이번에 있었던 한미일 이재명이가 말하는 독도 근해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고 사실관계가 틀리는 것이 그러니까 합참에서 이게 자료를 내놨어. 독도로부터는 185km 동쪽 네. 일본 서해안으로부터는 120km 고 지점 일본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일본에 훨씬 가깝죠. 가까운 지점에서 합동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때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데도 독도에 금세 상륙한다, 우길기를 휘두른다, 대한민국이 일본군의 상륙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데 또 하나는 이게 조국에 이은 이게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드는 2막입니다. 조국이가 1막이거든. 그렇죠.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근로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을 때 조국이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에 이 판결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매국노고 친일파다. 그 순간에 박찬종이 친일파 된 겁니다. 이봉규 대표도 친일파 됐지. 다 우리 친일파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이런 망발이 있을 수가 없어.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됐어요. 완전히 더 이상 청구하지 않도록 소멸됐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너무나 알고 그리고 그때 이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탄원을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두 차례 그래가지고 이 보상을 했죠. 우리 돈으로. 그러면 이번에 미쓰비시 그 사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락되었으면 그것이 안타까우면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내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일이지. 이걸 느닷없이 그리고 이게
조국의 친일 프레임, 이어 이재명의 친일 프레임은 이 사람들이 뭐를 깜빡하고 있는가 하니까 1998년 11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오부치 수상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과거사, 정경 분리다.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 이래갖고 한일업 협정도 체결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일본 뭐 영화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미래지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문제가 아니고 미래로 같이 나가야 한다. 미래로 자유민주 질서를 옹호하는 네. 공동 가치가 있으니까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 청구권 문제도 그렇게 해결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이재명 일파들은 말끝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 한데 나 뭘 이어받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게. 이번에도 노무현 그 봉화마을에 두 번씩이나 가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 노무현의 무슨 정신? 참 내가 이게 좀 독한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노무현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스스로 자기 정리를 한 사람이야. 네. 그게 이재명하고 천양지 차가 있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사법적 이게 공격이 다가왔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를 하니까 그 관련자들 수사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기 정리를 했다 이거야. 그런 걸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걸. 근데 엉뚱한 거 뭘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친일 국방론, 그 다음에 불행한 과거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그걸 반복한다는 이런 말로 완전히 재미를 봤어. 네. 겉으로 표정이 희희낙낙해. 여기에 집권당이 걸려들었다. 시비에 걸려들었다 하니까 또 생떼서는 소리를 하고 이래가 국회를 전부 이걸로 도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윤 정권과 검찰이 나에 대한 이 사법 처리의 공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토요일 날 이른바 좌파들의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예정돼 있다고 해요. 예정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 단계에서 총 집결해가지고 친일 반일 프레임 만들고 윤석열 흔들기. 윤석열 탄핵으로 가자. 지난 주일에 이미 김용민이라고 하는 그 강경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퇴진시켜야 된다. 네. 그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산발적으로 나오게 현역 됐다.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백낙청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 명예학 교수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 개인적으로 내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어느 방송에 나와가 탄핵보다도 퇴진 운동을 해야 할 때다. 이래가 이제 바람을 외곽에서 잡고 이재명이가 지금 신바람이 났어. 네. 다음 주 공판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절대 출석하지 않을.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검찰을 이게 흔든다. 그러면 네. 이를 바라다 보는 국민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민은.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가 도대체 뭡니까? 정치라는 말에는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바를 정자. 바르게 한다는 게 기본이야.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여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국무위원급의 고위 지도자들은 임무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그 헌법의 틀 안에서 국립민복을 지향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고 거기에 기여해야지요.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 질서를 깨고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재명 사태거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현실적이고 엄중한 핵 도발에 대해서 이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선제 타격을 핵으로 하겠다는 법까지 지난주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 북한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까지 만들어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에 우리가 비대칭 무기로 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처지에 미국의 핵 우선 아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런 지경에 있는데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이게 한미일 훈련의 일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미국의 전술 전략 자산이 거기에 다 비축되어 있어요. 그 항구에 칠함대 사령부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군도 있고 핵탄두도 거기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은 일본을 지키기보다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병참기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일본에 대해서 적국 취급하고 그러니까 한미 훈련으로만 되지 않는데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북한에 지령받은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몰아가는 게 이재명의 단독 행동을 하고 보기보다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물결 막 이제 촛불 난동 때도 북한에서 난수표 방송이 그냥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감청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 몇만 명이 거기 광화문에 집결을 하고 이게 1년에 모든 민노총과 그 주사파 세력뿐만 아니라 뒤에는 그 거대한 이게 있어가지고 확 불었는데 이제 또 다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그 점은 가령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런 간첩적 작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순간부터는 이게 이재명이가 쏟아놓은 이런 운동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고도됐으니까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게 이 정권을 흔들어서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그런 집단들이 그 탄핵 사태 때와 유사한 숟가락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지령은 안 했어도 요게 찬스다 생각하고 거기 더 얻는 거죠. 휘발유끼고 뭐 불난데 부채질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그 위험한 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이 막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라.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참모와 정부는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정말 미심쩍고 불안하고 참 믿기지 않아. 한마디로 좀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든든하지를 못해. 답답한 형국입니다. 네. 든든하지를 못해. 네. 그러면 국민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치를 일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민적이면 국민이 나서야지. 국민이. 국민 전체로 보면 이번 주말에 나설 좌파들 그 극렬 분자들의 집회라 하는 것도 국민 전체로 보면 지극히 소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것인가? 이재명 사태를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국민인 우리가 모두가 나서서 광화문에 안 간다 하더라도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으로 SNS를 통해서 또 이것을 종시시키고 타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에 양 모여주는 겁니다. 그럼요. 예. 저 좌파들은 조직 세력이 엄청나거든. 그걸 그냥 동원하잖아요. 그걸. 근데 우파는 그런 조직화된 세력이 없어요. 아주 느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몰려가고 소리를 질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 우리가 그런 도리를 당하는 것인데 우리의 수고와 걱정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잘해봐라. 윤석열 정부가 좀 잘해봐라.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요 앞에 있으면 좀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이 공개적으로는 내가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고. 요 가까이 있으면 정말 나무라면서 할 얘기가 지금 많아. 할 얘기가. 일단 수사해서 쳐 넣어야 되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서울법대 후배시니까 그게 또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 지지율이 뭐 30% 내외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취임 초 반년도 안 되게 최악의 상태인데 그런데도
이 좌파들의 난동에 대해서 이것을 언짢아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국민들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사법 처리는 반드시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아직은 갖고 있어요. 그럼요. 그것을 못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시급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이거를 윤 대통령과 그 가까운 참모들이 이 순간에 깊이 명심해야 된다. 네. 깊이 명심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나도 네. 이게 뒤가 허허해, 네. 허허해. 가령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명백한 이 범법자들을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게 의기양양하는 이 사실을 두고 네.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걸로 결론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귀가 허하다는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이 듣고 저도 허해졌습니다. 국민들이 허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